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헤어지고 상대방이 생각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 마음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헤어짐을 제대로 극복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마인드 컨트롤 비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마음이라는 게 하루 만에 뿅 하고 나 괜찮아졌어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연인과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왕이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 여자라면 여자가 많은 곳보다는 남자가 많은 곳, 남자라면 남자가 많은 곳보다는 여자가 많은 곳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대 여자분들이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웬만하면 괜찮은 남자친구들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님, 저는 여중, 여고, 여대에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남중, 남고, 공대에 남자들이 많은 곳에 일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생각해 보세요. 캠핑, 클라이밍, 독서, 동아리,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즐기려고 하신 분들 무조건 동호회를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별하고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상황에 따라서 동호회 가입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 데 가면 술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이기는 척 가입하신 많은 분들의 후기. 열매님, 저는 진짜 거기서 제가 누군가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결혼까지 생각도 없었는데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렇게 결혼까지 가신 내담자분들도 꽤 되십니다. 술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술 모임 뺀 동호회들도 많아요.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분산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특히 오랫동안 한 사람과 만나는 연애에 익숙한 분들은 대부분 자만추가 맞습니다. 오래 연애하다 헤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소개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게 허탈할 때 많잖아요. 나를 뻥 차버린 전 남친, 전 여친보다 빨리 연애해야 할 것만 같고 결혼해야 할 것만 같고 당장이라도 뭔가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알지만 급할수록 인연 만나기 쉽지 않고 굉장히 조급해져요. 특히 30대가 넘게 되면 소개팅을 해도 뭔가 조건에 맞춰서 만나게 되고 면접 보는 거 마냥 불편하고 노잼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내 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동호회를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커플들은 아무래도 공통 취미가 겹치고 더 빨리 친해지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만추가 맞는 사람은 무조건 동호회를 고고하세요. 동호회가 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기존에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 과거 연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월화수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도 좀 보내고 목금토는 새로운 사람들, 안 만나던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보다 좀 더 넓은 범주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나의 세계를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뿅 하고 하루에 마음이 나아지는 않더라도 한 달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마음은 나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과 관련된 인스타나 카톡을 너무 많이 보고 겹지인들에게 드린 정보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연애를 상기했을 때 내가 배려를 했던 연애였는지, 눈치만 봤던 연애였는지 지난 연애를 객관화해 보세요. 지난 연애의 전 타임라인을 돌아봤을 때 눈치만 봤던 연애였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지난 연애의 인연을 끊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관념, 두 번째 경제관념, 세 번째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온도와 술 문제에 대한 가치가 달라서 헤어졌다면 주목해 주세요. 계획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즉흥적인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을 계산적이고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고 약속 시간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여유롭게 준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영화관에서 해주는 광고를 다 챙겨보면서 팝콘 먹고 여유롭게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영화를 볼 때 광고 다 스킵하고 영화 시작할 때쯤에 딱 맞춰서 영화관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영화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오는 저 때문에 굉장히 남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연애 초중반 때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연애 막바지가 되면서 매번 지적하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돼버렸어요. 경제관념이 많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명품을 좋아하고 한쪽은 저축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큰 가소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가 됐던지 시계가 됐던지 가방이 됐던지 내가 가치 있는 브랜드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축이 생활화된 사람은 명품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돈이 모이는 것도 보고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한쪽이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가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한쪽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술을 먹고 연락 두절이 되는 연인, 술을 먹더라도 계속 연락해주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는 연인의 스타일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술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은 남사친, 여사친 개념의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남사친, 여사친 개념에 대한 온도 차이가 큰데 그게 크다 보면 한쪽에서는 혼자서 마음앓이 하다가 확 터져버리고 한쪽에서는 처음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이 이유만으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결국 헤어졌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려놓아 주는 게 편안합니다. 다시 만나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남는 추억은 서로 싸우는 것뿐인 연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가서는 문제가 더 커져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세 번째는 상대가 이별 통보로 말한 그 원인으로 그만 자책하자입니다.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자책하고 있는 원인이 전체적인 연애의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잘못을 내내 한 게 아니라 현재의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거나 상대방의 환경이 변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사실 너무 크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상대방이 극단적인 감정이 돼서 우리의 단점만 보고 헤어짐을 말했던 건데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빈자리를 느낄 때는 우리의 모습이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우리가 잘했던 일들, 좋았던 일들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마지막 헤어짐의 원인이라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헤어짐을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만날 이유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고치기 힘든 헤어짐의 이유를 끌어모았을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연애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이지만 연애하는 내내 서로에게 집중하는 연애를 했고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연애하기에도 괜찮았지만 결혼하기에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좋은 내 자신이었다면 좀 멀리 보셔도 됩니다. 연애하는 내내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연애를 꽤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서로 정말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후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려다가도 나의 한결같았던 모습과 비교가 돼서 나의 빈 자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잘 맞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 자책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싶고 사과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우리는 나는 항상 여기에서 기다릴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정감을 줘버리면 헤어짐을 통보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심리는 이 사람과 만나는 건 나한테 손해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헤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래.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쉽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전 연인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조급함이 생겨 상대방이 드디어 재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헤어질 때 차갑고 매서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상대는 뭘 했을까, 누굴 만났을까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현재 짝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요. 짝사랑하던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 너 잘 지내라 차단하거나 몇 달 안 보면 언젠가는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보면서 어떻게 잊어야 하죠? 미친 듯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부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